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기돼지 삼형제의 집짓기 이야기 아시죠? 지난 3월 서울 한복판에서는 아기돼지 삼형제의 현대판 집짓기 대결이 열렸었다는데요. 아주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옛날에는 늑대가 후후 불어서 집이 날아가 버리면 탈락했었잖아요. 그치만 요즘 시대에 어떤 집이 입김 한 번에 날아갑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세워진 기준은요. 누가 가장 빨리, 알뜰하게, 튼튼한 집을 짓느냐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기로 했대요. 자, 그럼 첫째 돼지부터 그 결과를 볼까요? 50년 전 막내를 그렇게 질투하더니 결국 그때 그 막내의 통나무를 그대로 들고 왔더라고요. 그 옆에 둘째는요? 역시 똑똑이. 철근으로 뼈대를 뚝딱 쌓더니 콘크리트 시멘트까지 싹 발라 마무리했더라고요. 이렇게만 보면 둘째가 압승일 것 같죠? 사실 이미 한 달 전에 집을 다 지어놓고 쉬고 있는 녀석이 있어요. 바로 셋째 돼지. 아니 막 하루 만에 집을 다 지어버리더라고요. 심지어 미션비도 가장 많이 남기고. 혼자 끝내놓고 누워가지고 막 메타버스 속에다가 집을 또 만들고 있더라니까요. 현실에 하나, 가상에도 하나. 막내는 심지어 집을 2개나 지어버린 거죠. 어떻게 50년 동안 이 형제는 변하는 게 없을까요? 결국 이번 대결도 역시나 막내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막내 돼지는 대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싸게, 또 튼튼하게 집을 지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것이 바로 이 막내 돼지의 승리를 이끈 3D 프린팅 건축 기술입니다. 더불어 오늘날 집이라는 개념을 둘러싼 청춘이들의 솔직한 이야기까지 나눠볼 예정인데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톡톡이 알쓸청잡의 그 2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릴 오늘의 MC 두부입니다. 오늘 저를 도와주실 게스트도 2분 모셨는데요. 그 주인공은 로이님과 빵서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미라클 모닝 하고 온 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MG지만 MG가 되고 싶은 빵서입니다. 네, 다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현대판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아니 50년 만에 야심차게 개최했더니 또 그때와 똑같은 결과가 나와버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역시 막내라 그런지 트렌드에 빠삭한 걸까요? 어디서 매번 그렇게 똑똑한 정보만 쏙쏙 가져와서 가뿐하게 형들을 이겨버리는 건지. 제 말이요. 완전 MG 돼지 아니에요? MG 막내가 똑똑하게 써버린 바로 그 건축 기술. 저희도 발빠르게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건데요. 다들 궁금하시죠? 네. 요즘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3D 건축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케냐에서 지금 이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3D 프린팅 주택 단지가 건설되고 있다고 해요. 그동안 미국, 멕시코 등 세계 각지에서 조금씩 지어지던 3D 프린팅 주택이 52채의 대규모 단지로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오, 아니 3D 프린터로 뭐 펜 같은 거 이런 거 조그만 거 만드는 영상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걸로 집을 짓고 있다니까 진짜 신기한데요? 3D 프린팅 건축이라니 이건 정확히 어떤 거죠? 요 3D 프린팅 건축 기술이라는 건요. 프로그램에 입력된 설계도를 바탕으로 생크림을 짜듯이 콘크리트를 강한 압력으로 층층이 쌓거나 벽돌을 쌓아 건축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위 케냐 주택단지 사례를 보니까 방이 2개인 집은 벽체를 3D 프린팅하는데 18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철골 구조를 잡는데 몇 달이 걸리는 철근 콘크리트 방식에 비하면 공사 기간이 훨씬 짧죠. 또 사례 하나만 더 얘기해보자면요. 3D 프린팅 건축 기술 스타트업인 아이콘사와 비영리단체 뉴스토리가 합심하여 멕시코의 열악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소형 주택을 대량으로 제작했어요.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짓는데 고작 24시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고 해요. 와, 거의 하룻밤 만에 모든 골조가 끝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쵸. 진짜 빠르다. 이게 또 스피드가 엄청난 강점이다 보니 빠른 시간에 많은 집을 지어야 하는 상황에 엄청 유용하겠더라고요. 혹시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긴 전쟁을 겪어서 모든 건물이 무너진 지역을 재건하는 경우라든가 또 지진,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주거지를 잃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이게 너무 신기해서 전에 조금 찾아봤었거든요. 네. 박사님들이 말씀하신 걸 보니까
군부대에서 임시막사나 또 참호 같은 것들을 빠르게 지어야 할 때 쓸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완전 급속 시공이니까. 네,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유용하게 쓰이겠어요. 3D 프린팅 건축의 큰 장점이 속도에 이어서요. 또 다른 장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로이님? 이게 속도도 속도지만 또 비용적인 면에서도 장점이 되게 크다고 해요. 우선 노동력이 크게 감축되잖아요. 네. 이게 보니까 집 한 채당 필요한 건설 인력이 4명에서 5명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전체 건축 과정에서 80% 정도가 이미 자동화되었다고 해요. 그럼 우선 인건비가 엄청나게 줄어들죠? 오, 그러네요. 4명이서 집 한 채 뚝딱이라니. 진짜 멋있는데요? 그쵸. 엄청 효율적인데 사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그 벽체를 짓기 위해서는 재료가 10대까지나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희가 보면 공사가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바닥 놓고 그 위에 벽도 놓고 단열도 해야 되고 지붕도 덮어야 되고. 네, 과정이 되게 많죠. 그쵸. 근데 이제 프린팅 그 건설 기술을 사용하면 이 모든 과정이 생략되는 거예요. 뭐 배관이나 전선 통로는 물론이고 지붕 바닥까지 그냥 한 몸으로 딱 프린팅해버리니까요. 결론적으로 늘어난 효율도 있지만 일단 여러 재료를 쓸 필요가 없어지니까 비용도 엄청 절감돼요. 보통 집값의 거의 절반까지도 저렴한 가격으로 한 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반절이요? 역시 간소화되는 과정만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득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듣기로 이게 환경적인 부담 비용까지 줄어들기도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이것도. 이게 정확히는 건설에 필요한 양만큼의 재료만 딱 입력해서 그만큼만 프린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버려지는 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용도 아끼고 환경적으로도 이점이 되게 큰 기술인 거죠. 아, 그럼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줄어들고 심지어 환경까지 보호해주는 효자 기술이네요? 이걸로 제 집도 빨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안 그래도 이걸로 제 집, 아니 제 건물부터 뚝딱 올려버리고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근데 3D 프린팅 건축은 기존 방식보다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니까 높은 집값도 안정시키고 주택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아직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례가 없잖아요. 그쵸. 왜겠어요? 아, 뭔가 불안한데 아무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니까 이게 말이죠. 우리나라는 땅은 되게 작고 대도시의 인구가 밀집해 있잖아요. 네. 그쵸. 이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의 주거 환경이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주변에는 어떤 주거 형태가 가장 많죠? 아무래도 고층 건물이 많죠? 아파트? 정답.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3D 프린팅 건축물은 고층 건물 건설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현재 3D 프린팅 건설 기술이 4, 5층까지의 강도를 버틸 정도는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제 막 40층짜리 건물을 짓기 위해 필요한 강도 기술이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친다 이거죠. 철근 콘크리트가 20세기에 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3D 프린팅이 기술 혁명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층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빨리 지을 수도 있어야 해요. 아,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잠시나마 품었던 제 하룻밤 건물주의 꿈은 날아간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떻게 작은 단층짜리라도 안 될까요? 제가 그 생각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거기에도 지금 말씀드려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았는데요. 아, 이번엔 또 뭔가요? 두 번째로 3D 프린팅은 법적 인증에 대한 한계도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제도가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죠. 일종의 아노미 상태인데 한동안은 불법이라는 기간도 있고 기존 건축 재료 공급하는 회사 등의 저항과 같은 기간이 생길 거예요. 3D 프린팅 건축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전기, 배관, 구조적 무결성 및 공공안전 규정까지 따라야 하는 표준을 마련하고 구조계산서에 대한 인증, 소방에 대한 인증 등과 같이 여러 가지 법적인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복잡한 법적 인증도 남아있군요. 그럼 건물주의 꿈은 조금 미뤄둬야겠어요. 방금 빵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도 분명 주택난이 있었잖아요. 그쵸. 당시 벽돌을 이용한 건축 방식에서 철근 콘크리트 건축 기술로 발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주택 문제가 어쩌면 새로운 기술로 도약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요즘 주택 문제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쵸. 성인이 되고 나니까 좀 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로이님이 보시기에는 요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택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말하기 전에요. 저는 경제나 특히 부동산 이쪽에 정말 관련 지식이 전무한 수준의 감자 대학생이기 때문에 감사드려요. 저도예요. 정말 철저하게 자취방 구하는 대학생 1 정도의 시선에서 보는 거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개강을 했잖아요, 저희가. 근데 주변에 자취방을 구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학교 앞에 집값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냥 월세로 원룸 구하는 건데도 보증금 빼고 월세만 거의 6, 70만 원은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월세 자취방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 드는데 나중에 이제 자가 마련은 또 어떤가요? 정말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막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얼마나 일해야 수도권에 번듯한 집 하나를 얻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이거 진짜 공감돼요. 그렇죠. 저도 그 뉴스를 얼마 전에 봤는데 대학가 앞에 월세 가격이 날로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근 2년 사이에서도 벌써 훌쩍 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기숙사 떨어진 친구들이 집값 때문에 고민하는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이렇게 무섭게 오르는 시점에 저는 저희가 앞에서 말했던 문제들이 적절히 해결되기만 한다면 3D 프린팅 건축 기술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큰 이득이 있으니까요. 물론 당장은 조금 어렵겠죠?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청년층 사이에 혁신기술로 비용을 감축한 3D 프린팅 주택이 우리에게 새로운 키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쵸. 비교적 적은 부담과 비용으로 좋은 조건의 집을 제공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되고요. 그쵸. 그냥 사실 제 진심을 좀 얘기하자면 누가 저한테 대가 없이 서울에 그냥 멋진 집 한 채 공짜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근데 이거는 불가능하니까요. 정말 번듯한 공짜집 어디서 뚝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하늘에서 집이 내린다면 뭐 그런 거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로이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요즘 세대에게 집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것 같아요? 뭐 각자 의미가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저에게 집이란 언제든 내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안식처 같은 곳인 것 같아요. 네. 자신만의 그런 뭔가 안식처나 오롯이 나만의 공간이 되는 곳을 갖기 위한 자가 마련은 이제 제 인생의 최종 목표, 물론 진짜 최종은 아니겠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최종 같아 보이는 목표랄까요? 동시에 와, 과연 내가 서울에 집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생각하면은 약간 무력해지기도 하지만. 안식처라는 측면에서 저랑 되게 비슷한데 확실히 뭔가 나만의 공간을 정확히 갖고 있고 싶고 또 이게 되게 큰 징표가 되어서인지 내가 이만큼 안정된 삶을 이뤘다 뭐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해시태그 홈스위트홈이 유행했던 것처럼요. 유튜브가 요즘 활성화되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브이로그도 저는 많이 유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유행하면서 본인 만족을 위해 꾸미는 것도 있겠지만 자신의 공간을 타인에게 전시하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꾸미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이 자신만의 취향으로 채우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강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혹시 보셨나요? 봤죠. 거기서 주인공 우영우가 고래 덕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방 안의 소품들이 다 고래와 관련된 것들로 꾸며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의미는 요즘 세대에서 갖는 의미 같고 통상적으로 집이라는 건 따뜻한 곳,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공간이지만 나의 여유로움을 보여주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느낌이라 이게 어쩌면 나만의 특별한 집을 소유한다라는 게 굉장히 이룩하기 어려운 것이 되었다는 증표 같기도 해요. 듣고 보니 정말 그래요. 생각해보면 요즘 막 본디, 제페토 같은 게 엄청 유행이잖아요. 맞아. 혹시 그쵸. 해보셨어요? 저는 아직 안 했는데 저도 인스타에서 안 많이 했어요. 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메타버스 안에서 나만의 집 꾸미기. 오프닝 때 셋째 돼지가 집을 2채나 제출해버리게 했던 그거요. 친구들 인스타 스토리 보면 요즘 본디에서 만든 집들이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뭐 이런 것도 다 그런 니즈들이 투영된 거 아닐까요? 저는 안 해봤는데 빵서님은 해보셨나요? 사실 최근에 본디가 크게 유행하면서 저도 친구들이 하라고 자꾸 재촉을 해서 맞아. 어쩔 수 없이 본디 막차를 탑승을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되게 있어 보여요. 막상 깔고 집 꾸미고 내 캐릭터 옷 입히고 그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이미 하셨다는 측면에서 MZ세대 같으신데요. 어쩔 수 없는, 따라가고는 싶어요, 저도. 빵수님 인스타 스토리에서 그 캐릭터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떻던가요? 해보니까. 아, 보셨군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친구들이 입 모아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예요? 본디 캐릭터나 또 집이 빵서 그 자체다 막 그러는데 이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아무래도 메타버스에서는 제약이 없으니까 현실에서의 갈망들이 전부 투영되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집 문제는 환경이나 경제적 요건이랑 깊게 얽혀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뭐 이런 면에서 메타버스 속에서 자신만의 집을 만드는 유행은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라고 생각했어요. 또 사실 제가 장소, 공간에 대한 인문학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토포필리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토포필리아 그게 뭐죠? 지금 되게 유식해 보이시거든요. 아, 그러려고 일부러 가져온 거긴 한데 쉽게 말해서 장소애 같은 거예요. 사람과 장소 간의 정서적 유대를 말해요. 저는 이제 이게 노스텔지어랑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제 누구나 장소에 대한 향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향에 애착이 생기는 게 그 시절 우리는 되게 원초적인 방식으로 그 시절을 누렸다 이거죠. 현대인의 생활에서는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행위가 차츰 제한되고 우리는 이 도시를 또 관광객처럼 소비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의 사건이 기억이 녹아들어서 추억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하니까. 맞아요. 근데 좀 제가 생각해봤는데 사람들이 응답하라 시리즈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 맞아요. 약간 이게 그런 이유일까요? 아, 제가 딱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추억, 관계들이 담긴 곳을 그리워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제가 주목한 점은 관계 맺기예요. 단순히 집을 만들고 캐릭터를 꾸미지가 않잖아요. 그 집으로 친구들을 초대하고 또 만나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메타버스에 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성장하면서 상실된 무언가가 마치 현재하듯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마음 아픈데 근데 이 해석은 지극히 낭만파 문과충의 해석입니다. 아니에요. 멋있었어요. 네, 되게 멋있었어요. 아, 진짜요? 나만의 집을 만들고 친구들을 초대하고 그런 과정이 결국 청년들의 어떤 정서적인 충족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집이라는 공간이 공간 자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느끼는 충족감과 안정감, 유대감을 위한 것이니까요. 아, 맞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 MZ 막내돼지를 쫓아가 보기 위해 3D 프린팅 건축 기술부터 이 집이라는 것에 관련한 우리들의 생각들을 나눠보았는데요. 사실 쉽지만은 않은 내용이었죠. 그쵸. 좀 어려웠어요. 그래도 재밌었다. 맞아. 네, 그래도 재밌었어요. 재밌었다. 맞아요. 집이라는 게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3D 건축 기술 이야기와 함께 아주 현실적인 우리들의 집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3D 건축 기술의 한계점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우리 현실에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삶 속 집이라는 것의 의미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날이 도래할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똑쟁이 두 분을 모신 덕분에 오늘도 알찬 이야기를 즐겁게 전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저희 시그니처 클로징을 외칠 시간이군요. 할 수 있어요. 야, 너도 쏠쏠한 지식 얻을 수 있어. 저희 청춘이들이 전한 오늘의 쏠쏠한 지식 모두 깔쌈하게 얻어가셨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어쩌면 모두가 때때로 공감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죠. 카더가든의 홈 스위트 홈 들려드리면서 알쓸청잡 그 두 번째 이야기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MC 두부 로이 빵서였습니다. 안녕.